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한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방금 나온 따끈한 소식까지 같이 전달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환율 이야기부터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1365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비쌀 때 1442원까지 올라갔죠. 10월 14일 고점 대비 5.3%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도 109까지 떨어졌네요. 한때 113까지 올라갔었는데 세 가지 원인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미국 실업률이에요. 최근에 발표된 고용보고서에서 미국 실업률이 3.7%, 예측치 3.6%를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높아지는 실업률에 연준해서 통화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연준의 목표가 뜨거운 고용시장을 시켜서 인플레이션 완화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징표가 나타났기 때문에 좋은 소식으로 시장이 받아들였다는 부분이 있죠. 자, 두 번째는요, 미국의 중간선거입니다. 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세할 거란 전망이 커졌어요. 그러면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공화당에서 의회를 장악하니까 확장적 재정정책, 바이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은 정부의 지출이 감소할 것이고 국채 발행량 감소, 국채금리 하락, 위험자산 손실 현상 업, 달러 약세까지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중국의 방역정책 전환 기대입니다. 코로나 입국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인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부터 무엇인가 이제는 이런 무식한 방역정책을 안 할 것이다 기대감이 커졌어요. 그러면서 외환시장이 좀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계속해서 위안화 약세가 나오다가 위안화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주변 국가인 한국의 원화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환율은 워낙 다양한 변수에서 결정돼요. 그래서 예측은 신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인근 국가의 환율 움직임입니다. 근데 주변 국가 보세요. 일본 지금 엔화 약세 굉장히 심각하죠. 게다가 중국마저도 포치가 깨지면서 위안화 약세 압력이 가중되고 있죠. 글로벌 긴축 상황에서 드물게 완화적 통화 정책을 하는 국가가 하필 양옆에 있으면서 안 그래도 약세 압력이 큰 원화가 추가 약세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부분이죠. 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증시도 최근에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무려 2,500억 원 정도 순매수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일단은 미국에서도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왜냐면 역사적으로 중간선거 이후에 주가가 계속 올랐다더라, 이번에도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부분이죠. 국제유가 움직임도 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중국 봉쇄 완화 기대감이 커졌을 때 5% 가까이 급등했었던 WTI 90불이 넘었었죠. 근데 현재는 80불대에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봉쇄 완화가 맞냐 아니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보니까 원자재 시장도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80불대에서 계속 안착되는 모습은 저는 이제 앞으로 물가 불안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신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을 전망하기 위해 필요한 것, 기준금리 변화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준금리는 물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물가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된다? 환율과 국제유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흐름만으로 대세가 바뀌었다고 보기엔 좀 성급하고 어렵지만요, 그래도 일부 긍정적인 신호는 금융시장에서 보인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원달러 환율 떨어지고 국제유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 3월부터는 정말로 물가에서 큰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국채 가격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한국 10년물 국채금리 4.16%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10월 21일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bp, 0.5%포인트 하락을 했다는 거죠. 한때 4.65까지 올라갔네요. 다만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달러 약세 전망은요, 제가 볼 땐 좀 성급한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천천히 나타날 변화를 너무 선제적으로 크게 반응하고 있더라. 또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공화당이 압승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또 하나, 미국 실업률 상승도요, 이거 너무 과하게 선반영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미국 실업률 3.7% 나온 거
최근에 범위 내에서 움직인 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는 부분이죠. 현재 자산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리고 있고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올리는 부분, 그리고 이것이 예상보다 길게 이어질 거란 불안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한 지금 미국에서 매달 950억 달러의 달러를요, 만기 재연장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자산 규모를 축소하고 있어요. 어디서? 연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권 금리가 낮아지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자산시장 불안은요, 정부의 정책보다는 연준 정책의 결과물이다. 그러면은 연준 정책 변화 가능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 정책 변화와 관련 없는 이슈로 너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지속적으로 올리는 부분, 이것을 멈추는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연준에서 밝혀왔잖아요. 긴축을 멈추는 조건이 실업률 상승이 아니었어요. 실업률 상승은 원하는 결과를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실업률을 상승을 시켜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최종 목표를 도출해야 되는데, 지금은 물가가 안정되었냐? 그런 지표는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요. 결국 미국 10월 CPI에 전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9월 달에 8.2 나왔는데 이번 10월 CPI에서는 8%가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어요. 6월 CPI 9.1%에서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죠. 자, 하지만 헤드라인 수치보다 더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지표가 지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물가 지표인데요. 물가 상승의 지속성과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근데 지금 10월 13일 날 발표된 9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6.6%였는데, 야, 그러면은 10월 달에 어느 정도 나올까? 지금 시장 전망치는 6.5%로 소폭 낮아질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시장 전망치 낮아진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평균 지금 변동폭 범위 내에서 크게 변화한 것도 아니고요. 6.5% 나왔다고 연준이 환호하면서 통화 정책을 바꿀 거라 또는 바꿀 것이라는 스탠스를 나오기도 어려울 거라고 본다는 부분이죠. 결국 현재 금융시장의 상황 개선이 당장 부동산 시장 흐름을 바꾸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 하락하는 역전세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가 3.75%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집값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당장 11월 금통위에서도 무조건 올리게 돼 있거든요. 0.25냐 0.5%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는 와중에 나온 따끈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이 내일 발표가 된다네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3차 규제지역 해제, 규제지역 일괄 LTV 50% 적용 시기, 마지막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개편안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3차 규제지역 해제에는요, 수도권 지역도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파주하고 이제 그 외 외곽 지역에 대해서 풀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한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 같고, 좀 더 과감하게 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통일 앞두고 계속 규제를 풀고 있어요. 자, 지난 9월 21일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2차 규제지역 완화 방안을 발표했죠. 이때 경기도 지역도 5곳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렸습니다. 자, 왜 이때 풀렸냐?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10월 12일 날 있을 금통위의 빅스텝을 대비한 것이다. 이 빅스텝에 대한 충격을 좀 덜어보고자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 빅스텝 이후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 급락 상황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좀 과감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요, 8월 이후부터는요, 부동산 시장이 급락세, 폭락세로 들어간 게 맞습니다만 정부 관계자도 이거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대세 흐름 자체를 바꾸기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안전판은 계속 될 것이라고 보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이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저희가 내일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내년에 IMF 이후 최악의 집값 급락이 올 겁니다.
실소자 입장에서는 20년 만에 최고의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2023년부터 2024년 초 전월세 계약이 만기되는 무주택자분들은요, 내 집 마련 기회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두려우실 거예요. 쇼킹 부동산 서점 역전세 대란에 여러분들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아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